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병원이었어요, 아주 우리 병원이. 예.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에 처음 생긴 병원이 우리 병원이었었어요, 그 당시로. 88 올림픽 도로에서 우리 병원 건물이 직접 보였어요. 그 정도로 이제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고 허벌판에 이제 병원이 우뚝 선 뭐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시내 큰 병원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거기 가다 보면 이제 시간 걸리고 급한 환자들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아주 막막한 동네였어요. 어떤 면에서 의료계에서는. 우리는 이제 여기에 병원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지역에도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강동을 이제 생각했죠. 그렇게 강동성심병원은 그렇게 탄생한 병원이에요. 예. 우리 설립자이신 윤덕선 박사는 항상 철학이 늘 환자가 가장 절실히 기다리는 곳에 병원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저희에게 개원은 병원 하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의료에 단단한 주춧돌을 놓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병원을 세웠습니다. 750베드에 18개 진료과,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병원이에요, 사실. 개원은 이제 10월이지만 그 전에 이미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윤대인 이사장이 초대 행정부원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요. 뭐 정신없이 일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직원 한 명 한 명 다 챙기고 그다음에 모든 식물을 직접 챙기는 그런 모습은 이제 지금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아마 8월부터 진료를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건물도 다 안 되고 시설도 완전히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환자를 봤죠. 그래서 그만큼 이 지역은 병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 당시에 송파 강동에는 유일한 대형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88 올림픽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지원을 했고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 따라서 강동 지역에 이제 유일한 3차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죠. 서울 시내에 MRI가 몇 대 없었어요. 한 5대 정도 있었나? 근데 이제 우리 윤덕선 이사님은 항상 새로운 기기 도입에 가장 앞서신 분이에요. 전국에서 우리 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오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일을 했어요. 지금도 가장 제가 자부심 느낀 거는 MRI를 이용해서 혈관 촬영하고 담도 촬영을 지금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된 검사지만 그 당시에는 이 시도가 우리나라 의학계에 이제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에도 굉장히 많은 이바지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처음 설립 당시에 그 이념이랄까? 이제 아픈 사람 곁에 있어야 된다, 병원은. 이게 가장 큰 저거라고 생각해요. 암만 상황이 달라지고 기술이 바뀌어도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환자와 지역을 이제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강동성심병원이 그동안 40년을 지켜온 근본 이념 내지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초창기에 그 중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열심히 했어요. 그 외부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다듬어 주신 분들이 와서 셋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 높았던 그런 병원에 이제 그 스태프들이 계셨고요. 서울대학 정년하신 김수태 교수님이 아마 그 병원에 오셨어요. 그 간 이식에 대한 그런 기술 교육을 해 주셨죠. 그를 계기로 해서 우리 간 이식이 이루어졌고 좀 국내 아마 상당히 기록적인 그런 결과를 남기신 것 같고, 심장 수술이라든지 여러 그런 수술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한덕종 교수님이 그 췌장 쪽, 간 쪽 굉장히 그 권위가 있으셨던 분이었고요. 특히 그 뇌사자 환자, 이것도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각 분야에서 다 도와줘야 되고 이게 팀워크가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그 획기적인 일이었고요. 그때 사실은 제가 그 미국의 1년 콜롬비아 대학에 연수를 가 있었는데요. 그때 거기 그 교수 한 분이 그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각막을 깎아서 레이저로 깎아서 안경을 벗게 해주는 수술을 자기가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알아보니까 그 엑시모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을 깎아서 근시를 치료하고
안경을 벗겨주는 그런 수술이 기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하면 우리 과뿐이 아니라 전체 병원 위상이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아주 과감하게 시작을 했고, 위에 분들이 다 이해를 해 주셔서 아주 급히 대한민국의 1호로 들어온 거예요. 원조입니다. 제가 광동성심병원이 원조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이렇게 다 모아져서 우리 강동성심병원의 병원 위상을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되고요. 40년 동안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역사도 역사지만 그거를 지탱할 수 있었던 그런 주위의 그 여러분들, 또 앞으로 계실 분들, 아마 50년, 60년, 80년 앞으로 계속 저는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리모델링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저희 병원이 굉장히 좀 미로처럼 얽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진료실이 다 제각각이었고요. 그 환자 동선보다는 이제 의료진 중심으로 짜여진 병원이었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진료를 보고 뭐 체하러 가시거나 뭐 엑스레이 찍으러 가시거나 CT 찍으러 가시는 게 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쉽게 공사를 하려면은 병원을 전면적으로 폐쇄하고 아예 다시 다 만드는 작업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을 텐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역사회 의료 공백도 생기고 환자분들이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방법은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어렵고 오래 걸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15층부터 지하까지 한 층씩 비워가면서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 3년 동안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사실상 2번의 이사를 계속 반복해야 했는데요. 공사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 야간과 주말에 진행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가장 대단했던 건 그 어떤 시설이나 공법보다도 그 시간을 함께 견뎌준 직원들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더 불편해지고 더 많이 움직여야 했지만 환자분들만큼은 불편하지 않게 하자는 마음으로 다들 잘 버텨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강동성심병원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병원이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바뀐 점입니다. 예전에는 환자분들이 병원 구조에 맞춰서 움직였다면 지금은 병원이 환자 진료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 이후에 좀 병원도 굉장히 세련돼지고 환자 동선도 편해지니까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병원이 좀 더 진료비가 비싸진 게 아니냐라고 좀 오해도 좀 하시는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특히 저희 청소년 웰빙센터는 아픈 아이들이 진료를 기다리면서 긴장하거나 너무 떨리는 마음을 다소 줄여주고자 아픈 시간이지만 두렵지 않게 또 차갑게 느껴지지 않게 여러 작품들을 전시하면서 조금 긴장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지켜왔다는 점은, 그리고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점은 저희가 단순히 뭐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병원을 운영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성심병원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라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마음까지 맡길 수 있었던 병원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2015년이었죠. 메르스부터 시작된 위기가 지난 10년 동안 모양을 바꿔가면서 계속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정 사태까지 감염병이라는 그 외부의 위기에서 의료 체계 안에 쌓여있던 문제가 폭발한 내부의 위기로 그 성격이 계속 변해왔었습니다. 2015년 5월 첫 환자가 보고되고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병원은 스스로 폐쇄를 결정했었습니다. 병원 운영의 손실보다도 환자와 교직원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원내 PCR 검사에서 전 구역 바이러스 미검출 판정을 받았고 추가 감염 0명이라는 결과로 7월 7일 격리 해제를 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 원칙을 지킨 결과였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직원 여러분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긴 하지만 그 방호복을 입고서 메르스 환자 후송 차량에 오르던 어떤 한 감염내과 교수의 뒷모습이 생각나고요. 아마 본인도 두려웠을 텐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메르스를 종식한 후에
일송홀 앞에서 작은 세레모니를 했었는데요. 그때 감염관리실 직원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장면도 잊혀지지 않고요. 지금도 붙어 있죠. 병원 벽에 가득 붙어 있던 그 지역 주민과 환자, 동료들의 격려 포스트잇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했던 것 같습니다. 메르스는 2달여의 단기전이었죠. 근데 코로나19는 3년에 걸친 길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때는 감염 차단도 중요했지만 이 감염병과의 싸움이 장기전으로 가면서 일반, 중증, 응급 환자들의 진료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했죠.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는 3년의 동안에 병원 이름이 전혀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없었죠. 이 모든 것은 그 병원 현장을 지킨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성시병원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환자 곁을 지켜온 병원입니다. 지금은 그 40년의 축적 위에서 다음 10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잘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료진의 역량을 보다 강화시키고 그리고 새롭게 AI 및 로봇 기반 진료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와 임상시험 그리고 환자가 병원에 대한 좋은 경험까지 모두 갖춰야 비로소 미래 병원의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성심병원의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서울 동남권에 새로운 병원을 추가로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의료 네트워크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강동성심병원만의 노하우가 있고 또 새로운 병원은 또 새로운 신기술을 또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그런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동성심병원은 지금의 지역 거점 병원을 넘어서 서울 동남권을 대표하는 의료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지역사회의 믿음도 컸고 또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이 계속 찾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병원이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미래에도 바뀔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결국 사람이 중심인 사회니까 인간을 가장 중시 여기는 그런 병원으로 계속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40년간 잘 가꾸어오고 발전시켜온 강동성심병원, 이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시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